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관념풀기 동영상을 올린 지가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여러분이 보시면서 댓글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댓글 내용은 보면 좀 더 그 방법론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관념풀기는 자기를 현재 자신에서 완전히 다른 자신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혼자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써서 푸는 기초 정도는 자기가 마음을 크게 먹으면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써서 푸는 거는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써서 대인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풀 수 있는데, 브레인의 정보를 바꾸는 과정으로 들어가려면 상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식을 바꾸는 것은 써서 풀 수가 없어요. 써서 푸는 과정이 기초 단계고, 그 다음에 과정이 놓기를 해요. 써서 푸는 거는 몸 속에서 정보 입자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길의 크기로 치면 이면도로를 뚫는 과정이 써서 푸는 과정이고, 이면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국도를 뚫는 과정이 놓기예요. 놓기는 제가 그 느낌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말로는 할 수 없고 실제 몸으로 뭔가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놓았을 때 그 무게가 놓아지는 그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생각도 다 무게 정보이기 때문에 다 질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자기가 딱 놓았을 때 정보 입자가 풀려나가면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을 놓았을 때 정보 입자가 풀려나가고 나면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껴보셔야 돼요.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무게감을 느껴보셔야 놓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되고 배워서 하나씩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지만 그 끈질기게 느낌이 찾아질 때까지 노력을 안 하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놓는 그 느낌, 딱 놓았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놓은 것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놓은 건지 안 놓은 건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바꾸고 싶다면, 정말 천재가 되고 싶다면 천재를 넘어서 신의 기능을 발현시키고 싶다면 지도자한테 배우는 게 맞고요. 여러분이 써서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고 싶다면 써서 푸는 거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써서 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정보 입자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느낌은 1편, 2편을 여러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려놓고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쯤에 어떤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자기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의 수준에서 보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만의 생각들을 하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액면 그대로 다 들리거든요. 들리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가 되면 정보 입자는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 한번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인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손바닥에 의식만 딱 집중하면 바로 또 움직이거든요.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걸 먼저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관념풀기를 써서 풀어야 딱 풀렸을 때 손, 발, 머리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 그 정보입자 빠져나가는 거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써서 풀면 풀리긴 풀려요. 근데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몸 안에서 돕니다. 돌아서 통증이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또 굳어져 버려요. 그럼 괴롭기만 하죠. 바뀌는 것도 없고. 다시 또 제자리 걸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은 확인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써서 푸는 거를 하는데 써서 푸는 기초를 할 때도 할 때 핵심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100% 상대방한테 여는 거예요. 제일 열지 못하는 부분이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옳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만큼 나도 누군가한테 잘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내가 옳지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옳아 이런 생각을 일단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잘못한 것은 나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관념풀기에서 관념풀기 쓰다가 자기가 잘못한 그 부분으로 딱 맞닥뜨리게 되면 피해버려요.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딱 피해버리고 거기서 변명을 또 하거든요. 변명해놓고 딱 피해버립니다. 아니면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그런 관념풀기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념풀기 방법론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100% 여는 겁니다. 100% 열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관념풀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보통 처음에 이렇게 시도를 하면 내 마음은 접어놓고 상대방 마음만 100% 열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을 내가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관념풀기는 대부분 실패해요. 내가 100% 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저 사람 생각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뭘 오해했는지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걸 오해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과만 받아내려고 그러죠. 나는 다 옳기 때문에 사과만 받아내려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바보다를 인정하고 접근하세요. 모든 사람한테 나는 바보다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내가 주장할 게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난 바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내 주장은 내가 당연히 주장 안 하겠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주장할 게 없으니까 나는 바보다를 인정하고 관념풀기를 시작하시면 100%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하죠. 나도 알고 있다가 먼저 나서거든요. 나도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념풀이가 실패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자연이 움직이는 원리 1, 2, 3편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처음에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브레인에 상대방이라는 정보지 사실 저 밖에 있는 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내 브레인에 있는 저 상대방이라는 정보는 90%가 나의 오해로 저장이 돼 있는 거지 진짜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90%가 내 오해예요. 이런 설명들을 쭉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물어봐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어떤 사람도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대인관계 중에 가장 문제를 느끼고 있는 대부분 가족이거든요.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그 상대방한테 느끼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 쓰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쓰고 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100% 열었다면 상대방이 뭔가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질문과 동시에 내가 마음만 100% 열면 질문과 동시에 대답이 막 떠올라서 받아쓰기도 바쁘거든요. 그러면 떠오르는 대답을 써요. 그럼 그 대답 중에서 또 내가 해야 할 질문이 생겨요. 그 대답에서. 내가 몰랐던 대답도 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도 하고 그 대답 속에서는 내 무의식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식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쓰고 나도 놀래죠.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난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상대방은 또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90%인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습니다. 문제를 느끼고 있는 상대방한테 할 질문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그 상대방 대답에서 내 질문에 대답해주는 그 대답에서 내가 또 할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만약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면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답 속에 좋은 쪽으로든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든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써내려 가는데 그 대답을 받아 적다 보면 이것도 풀어야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A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대답을 써내려 가면서 또 요것도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보여요. 그럼 거기 체크만 해 놓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을 다 끝내야지 다른 질문이 생각났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도 해결 안 되고 그것도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뭐 단어 하나를 간단하게 써서 질문할 것 해가지고 체크해 놓고 이거를 계속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다 들을 때까지.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고 싶다면 그게 알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쭉 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대답을 다 듣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문거리가 없어졌다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중간중간에 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다 해결된 것들이 많아요. 같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해결되면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건으로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것은 질문을 해야죠 또. 근데 한 번에 한 사람하고 한 번 해서 100%다 해결되진 않아요. 보통 5-6번 정도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아웃라인의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점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세밀한 것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내 마음속에 손톱만한 앙금도 남아있지 않게끔 저 상대방에 대해서 일점 의혹이 없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상대방하고 관념풀기가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관념풀기 할 거리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또 살잖아요, 같이. 살고 생활 속에서 또 부딪히죠. 부딪히면 또 만들어지죠. 또 사건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그때 푸는 거예요. 사건이 또 만들어지면. 그때그때 풀면 바로바로 풀려요. 한번 제대로 싹 다 풀고 나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써서 풀면 해결되거든요. 해보면 나의 오해였구나. 저 사람은 이 생각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받아들였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쁜 것만 푸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푸는 것도 아니에요. 나쁘고 좋고 간에 전부 다 정보 입자입니다. 좋은 건 가지고 있어야지가 아니고 좋은 것도 다 풀어내세요. 뭔가 문제가 느껴지는 사람, 아니면 누구랑 풀 사람이 없나 하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 게 없는 사람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떠오르면 문제가 있는 건데 깊이 무의식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안 풀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상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상대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아마 집중해서 푼다면 3개월 정도면 써서 푸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풀 거예요. 3개월 정도 푸시면. 근데 풀어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자신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똑똑해져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시야가 넓어진 거죠. 어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가 그 생각이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똑똑해진 걸 느낄 수 있어요. 한 3사람 정도만 풀어내도, 크게 문제되는 사람 3사람 정도만 제대로 풀어내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일을 추진해 간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념이 풀렸다면 제대로 생각이 다 자기 문제거리가 해결이 되고 들을 얘기를 상대방한테서 제대로 들었다면 손과 발에서는 정신없이 빠져나가요. 그야말로. 처음엔 냉기를 느끼죠. 냉기, 열기, 통증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써서 풀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반듯하게 누워서 몸에 힘 쭉 빼고, 힘이 잘 안 빠지면 발부터 차근차근 호명을 하세요. 신체 부위를. 그래서 힘을 빼세요. 의도적으로 힘을 빼주면 힘이 빠진 부위에서부터 정보입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관념풀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 정보입자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밤에 잠을 잘 때는 잠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보입자 빼는 게 목적이에요. 정보입자를 빼기 위해서 눕는 거지 잠을 자려고 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참 정보입자를 뺄 때, 지금도 간간히 그렇지만 맨바닥에서 자요. 깊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밤새도록 깊은 잠을 자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가 불편하면 수시로 깰 거잖아요. 수시로 깨기 위해서. 깰 때마다 풀거든요. 깰 때마다 집중해서 정보 입자를 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불편한 상태에서 베개도 베지 않고 수건 하나만 접어서 베고 딱딱한 바닥에서 잡니다. 요도 안 깔고 맨바닥에서 이불 하나만 가지고 그래야 수시로 깰 테니까 그렇게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빨리 똑똑해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관념을 풀었는데 정보입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건 소설을 쓴 거예요. 관념을 푼 게 아니고 소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관념 풀기는 잘 쓰는 게 아니고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고 자기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기 솔직하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가 읽었을 때 감정이 올라오고 눈물도 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푼 것이지 보여지기 위한 관념 풀기는 소설입니다. 절대 소설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풀리면 놓기를 들어가려면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돼요. 얼만큼 풀려났는지 정보입자가 평소에 얼만큼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국도가 제대로 이면도로가 제대로 뚫렸는지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국도를 뚫는 작업 놓기를 가르치는데 놓기는 느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에 집중을 하고 놓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걸 가르치고 놓기가 되면 그 느낌을 알고 나면 이제 엄청난 정보입자가 빠져나오죠. 써서 풀어내는 정보입자의 배가 빠져나옵니다. 써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감당이 안 될 만큼 빠져나와요. 그런데 놓기를 하면 그 배가 또 빠져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놓기를 해서 어느 정도 또 빠져나오면 놓기는 이제 자기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뭐 없다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쉽게 놓아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을 넘어가지 않으면 놓아버리지 않으면 그 이상의 능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그 의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는 거죠. 놓으면 또 정보 입자가 엄청나게 풀려나가고 그 다음에 놓기가 돼서 국도가 확실하게 뚫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받아들임을 가르치는데 받아들임은 놓기와 받아들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리거든요. 받아들임이 시작되면 상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식이 풀려나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자기가 천재가 돼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상식 때문에 우리가 천재가 못 되고 있거든요. 상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브레인을 스스로 쓸 수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것이고 상식이 풀려나가면 브레인이 점점 진화를 하죠. 의도적으로 진화를 시키는 거예요. 브레인을.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때부터 원하는 게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상행 곡선만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럼프에 수시로 빠져요. 그러면 문제는 슬럼프를 빨리 극복하는 거거든요. 슬럼프에 빠지면 1년도 빠져 있어요. 보면 저는 슬럼프에 빠져 관념풀기를 시작하면서 슬럼프에 빠져도 일주일은 안 넘어간 것 같아요. 노력을 해야죠.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뭔가 하나를 딱 이루고 나면 만족스럽잖아요. 이제 나도 이루었다 하고 나한테 상을 주고 싶고 휴식을 주고 싶고 근데 그 휴식이라는 게 관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휴식을 스스로에게 주어버리면
다시 관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었을 때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겠다는 그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바로 슬럼프에 빠지기 때문에. 휴식을 준다는 건 관념 풀기 밖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식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식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슬럼프죠. 뭔가 자꾸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휴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평생 공부만 할 거고 그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삶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상식의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의 정보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는 휴식이 없어야 맞아요. 계속해서 나를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환경에 노출을 시켰다가 다시 예전 환경으로 나를 데려다 놔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나는 늘 새로운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질 때까지. 이 환경에 익숙해서 예전 환경이 낯설어질 때까지, 예전 환경이 싫어질 때까지 여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습관이 배버리면 이제 이 환경이 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전 환경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못 돌아가거든요. 그 답답한 생활은 하기가 싫어서 예전 환경은 쳐다도 보지 않게 돼요. 그게 될 때까지는 계속 관념풀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관념풀기를 하는 걸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뭔가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새로운 환경에 나를 완전히 적응시킬 때까지는 이 낯선 환경을 쳐다보지 마세요. 이 익숙한 환경을. 처음에는 익숙한 환경이 편하죠. 이 환경은 편해요. 뇌가 그쪽으로 다 봐. 브레인의 정보가 익숙한 환경의 정보들이 브레인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인은 익숙한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해요. 다시 예전으로.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익숙한 환경에서는. 근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내가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계속 브레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고달프게 느껴지고 쉬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휴식이 돼 버려요. 오히려 관념풀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싫죠. 갑갑함을 느끼니까. 뭔가 차단된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싫어지거든요. 예전 그 환경이. 그게 될 때까지는 나를 몰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나를 후천적인 천재로 바꾸고 신의 기능을 만들어 가는데 이 정도의 각오도 없이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나를 바꾸겠어요?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바꿀 방법을 찾아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편하지 말자. 편할 것을 포기하세요. 가끔씩 편하자가 아니고 가끔씩이라도 아예 편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 관념풀기에 완전히 내가 흠뻑 젖을 때까지 이 관념풀기 세상이 편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예전 환경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생각을 그냥 안 하셔야 돼요. 휴식을 취하려고 예전 환경을 접수하는 순간 슬럼프에 빠집니다.